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저는 김현편입에서 일반학하고 유기학을 둘 다 가르치고 있는 강사 윤기세라고 합니다. 자, 오늘은 2020 전공 대비해서 연대, 고대, 중앙대, 경희대, 이대에 대한 이제 편입학 연관 커리큘럼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 뭐 간단하게 제 소개 좀 하고요. 그리고 출제 경향, 지금 어떻게 난이도가 어떻게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 거고, 그리고 화학 어떻게 공부하면 좋은지, 화학 학습법과 그 다음에 제 강의 특징, 그리고 연관 커리큘럼, 여러분들이 1년간 어떻게 공부를 할 건지 그거랑, 그리고 저는 특별한 파트가 있어요. 그래서 고급화학이라는 요 파트, 그렇게 해서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 거고, 그리고 학교가 여러 개잖아요. 그래서 연대, 고대, 그 다음에 중앙대, 경희대, 이대 이렇게 있는데 그 학교별로 대비법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그걸 상세하게 모두 다 갈라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리고 마지막에 합격생 명단 공개 이렇게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그 고대 화학과 박사과정에 있고요. 그래서 세부 전공은 유기화학입니다. 저는 학부 때부터 화학과, 그 다음에 석사도 화학과, 그 다음에 박사도 화학과. 그리고 저는 솔직하게 얘기해 드리는데 박사 학위는 따진 못했어요. 자, 그리고 저는 수능하고 MD하고 그 다음에 피트 편입 쪽으로 다방면으로 강의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과구하고 영재고에서 강의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일반화학과 유기화학을 둘 다 가르치는 사람이고요. 자, 그리고 저는 그 예전에 김영 편입이 그 메가 편입하고 합병이 됐거든요. 그래서 저는 예전에 메가 편입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메가 UT가 메가 편입이고요. 그렇게 해서 지금은 현재 메가 편입과 김영 편입이 합병이 돼서 그래서 하나의 이름인 김영 편입으로 이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 저는 메가 스터디하고 강남 대상에서 재수생들도 가르쳤고요. 그리고 지금은 김영 편입에 강남하고 신촌단과에서 일반화학, 유기화학 둘 다 담당하고 있고, 그리고 메가 잉글리시라고 얘기하는 대학 전공 사이트입니다. 그렇게 해서 뭐 영어도 가르치고 그 다음에 대학 전공에 대한 여러 가지 형태도 있는데 거기에서 일반화학, 유기화학 둘 다 담당하고 있고요. 그리고 P단계에서 그 대부분 지금은 유기만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피트 학생들하고 MD 학생들도 가르치고 있고, 그리고 대치동에서 애기들도 가르쳐요. 자, 여러분들한테 중요한 건 이거겠죠. 그래서 편입화 지금 어떻게 가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연대 같은 경우에는 2014부터 시작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2014, 2015년에는 난이도가 조금 약간 높긴 했어요. 뭐 제가 상이라고 적었지만 거의 중상급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풀지 못할 정도의 수준은 아니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2016, 2017에는 연대가 난이도가 대폭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뭐 조금만 뭐 그 공부를 하면 거의 다 맞을 수 있는, 그래서 그만큼 굉장히 쉬웠었고요. 그리고 2018과 그 다음에 2019는 작년입니다. 그래서 이제 작년 이제 형태에서는 난이도가 엄청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공부 제대로 못하면 거의 뭐 소수령은 손도 못 대는, 그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난이도가 엄청 많이 상승을 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고대 같은 경우에는 뭐 첫 해는 그러니까 2018이 되겠죠. 그래서 첫 해는 굉장히 문제가 쉬웠는데 2019에 올해 들어가지고 또 난이도가 엄청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일단은 연대와 고대는 일단 만만하게 볼 상대가 아니다, 엄청 난이도가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연대 같은 경우에는 주관식, 객관식, 서술형 이런 것들이 모두 다 혼합해서 출제가 되고, 고대는 올 서술형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내가 나중에 가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좀 더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그리고 보통 일반화학에서 출제한다 이렇게 범위를 설정을 했지만, 근데 실질적으로 일반화뿐만 아니라 전공화학에서도 엄청 문제가 많이 나오고요. 그래서 그 전공화학의 난이도가 높은 문제가 배점 또한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전공화학의 문제도 여러분들이 풀 수 있어야, 그렇게 해야 고득점을 받을 수 있고 그게 합격으로 쭉 이어지게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그래서 뭐 기출을 보면 이건 뭐 나올 수가 없는 건데 나왔다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로 일단은 주요도가 떨어지는 파트에서도 이제 기출이 되거든요. 그래서 모든 이론을 좀 약간 꼼꼼하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화학을 여러분들은 암기 과목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근데 그 화학은 외우는 과목이 아닙니다. 그래서 무조건 절대 암기하면 안 되고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은 제가 어떻게 되는지, 얘가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된다라는 것을 원리를 이해를 시켜 드릴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이해한 이론을 바탕으로 굉장히 많은 문제를 푸시면 되겠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기출문제에 너무 목매지 마세요. 왜냐하면 기출문제랑 똑같은 문제가 안 나옵니다. 그래서 기출문제는 여러분들이 당연히 풀어야 되는 이제 그런 형태이긴 하지만, 일단은 기출문제는 뭐 올해는 이런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내년에는 이거 말고 다른 게 나오겠구나,
또는 이제 얘들 같은 경우에는 요 학교 시험은 뭐 객관식이라든지 주관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오는구나 라고 하는 유형하고 트렌드를 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뭐 기출문제 여러분들 뭐 결국은 다 풀게 될 거예요. 제가 이제 조금씩 넣어가지고 풀어드리기도 하고 그 다음에 한꺼번에 모아서 특강도 진행하고 하기 때문에 일단은 기출문제에 너무 목을 매지 마시고 일단은 이론 꼼꼼하게 공부하시고 그 다음에 단원별 주제별로 많은 문제를 풀어보셔야 합격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몇몇 학교는 유기화학이 들어가기 때문에 제가 유기화학도 올해는 집어넣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일단은 유기화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암기하는 부분이 일반학보다 상대적으로 조금 약간 많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유기화학 자체가 암기 과목인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원리 이해를 하셔야 되고 그래서 이해한 이론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유기화학 같은 경우에는 개인 노트 정리를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반화하고 다르게 얘들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조금 약간 외울 게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비슷한 반응이라든지 비슷한 시학이라든지 이런 종류가 많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이제 꼼꼼하게 개인 노트를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일단은 뭐 유기화학 노트 같은 경우에는 뭐 구글에도 쳐봐도 그 다음에 지나가다가 학원에서 나눠주는 그런 여러 가지들도 많은데 그거가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진 않아요. 여러분들이 직접 쓰고 그 다음에 공부하면서 정리한 그 노트가 여러분들한테 큰 도움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유기화학은 좀 귀찮더라도 개인 노트 정리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출문제에 너무 목을 매지 마세요. 그리고 유기화학은 문제가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유기화학은 뭐 대략적으로 한 20년, 30년 전에 이미 이론 정립이 끝난 학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굉장히 많은 문제가 다양한 문제가 많이 존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기출문제랑 똑같은 문제 절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단원별 주제별로 여러분들이 많은 문제를 접해 보셔야 고득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제 강의는 이렇습니다. 일단은 뭐 제가 수능 쪽도 있고 피트 쪽도 있고 MD도 있고 그리고 편입 쪽도 하는데 제가 편입 강의를 가장 오랫동안 했었어요. 그리고 가장 이제 자신 있는 파트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딱 필요한 부분들만 딱 맞춤 강의를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한테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무조건적인 암기 그런 식으로 뭐 이건 무조건 외워야 돼 이런 식으로 강의하잖아요. 왜 이렇게 되는지 꼼꼼하게 다 풀어서 설명을 해드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이해한 이론을 바탕으로 어떻습니까? 많은 문제를 푸시면 되겠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김현 편입은 편입 중에서 가장 큰 학원입니다. 그래서 모든 기출문제 다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기출문제와 유사한 형태의 어떻습니까? 변형 문제 이런 것들도 많이 보유를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아낌없이 여러분들한테 다 나눠드리고 그리고 다 풀어드릴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하시지 않으셔도 된다. 자, 그 다음에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좀 적중 문제가 굉장히 좀 많은 편이에요. 자, 뭐 때문에 그러냐면 보통 일반적으로 대학 편입 문제는 교수님들이 이렇게 이제 몇 분 또는 이제 한두 분이 이렇게 이제 모여가지고 출제를 하게 됩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문제를 출제할 때 참고하는 도서가 있겠죠. 그것들이 일종의 전공 서적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뭐 여러분들 일반학에서 굉장히 유명한 줌달이라든지 레이먼드 옥스터비 브라운 같은 이런 애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줌달 레이먼드 옥스터비 브라운에 대한 출판사와 모두 다 정식 계약을 맺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그 자료를 강의를 할 수 있고 거기에는 자료를 다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네이버에서 줌달을 치면 윤기세가 나오고요. 이제 윤기세를 치면 줌달을 일반화하기 뜰 겁니다. 그래서 그만큼 거기에 있는 자료를 모두 다 이용해서 여러분들하고 많은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그죠? 자, 그래서 뭐 보통 일반적으로 교수님들이 문제 출제할 때 그 뒤에는 연습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거기 있는 책 내용들을 많이 참고를 하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그런 여러 가지 어떻습니까 자료들을 제가 또 다 보유를 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그런 책들로 또 진도도 나가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보면 결과적으로 시험장에 가서 보는 문제들이 어떻게 합니까 똑같은 문제인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뒤에 있는 연습 문제 당연히 풀 거고요. 자, 그리고 교수용 테스트 뱅크라고 해서 나와 있는데 이 교수용 테스트 뱅크는 뭐냐면 보통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그 중학교나 초등학교 때 보습학원을 다녔죠. 동네 보습학원에. 그래서 동네 보습학원에서 이제 그 선생님들이 수업하면 이 교사용 책으로 수업합니다. 밑에 이렇게 파란색으로 이렇게 답 달려 있는 걸로 그렇게 해서 그걸로 이용해서 수업을 많이 하시는데 그래서 그 교사용 책에는 앞에 교사용 CD라는 게 달려 있어요. 그래서 교사용 CD는 안에 뭐가 들어있냐면 중간고사 대비 문제, 기말고사 대비 문제, 그 다음에 단원별 평가 문제 이런 것들이 들어있는데
여기에 있는 줌달, 레이먼드, 옥스토비, 브라운도 모두 다 그런 교사용 CD가 다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에 있는 그 테스트 뱅크는 단원별로 쭉 문제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여기에 뭐 대략적으로 어떻습니까? 그 한 단원당 한 200문제에서 많으면 300문제까지 그렇게 이제 들어가 있는 그런 이제 테스트 뱅크가 있는데, 물론 여러분들은 이걸 어떻습니까? 그 가지고 있지 않겠죠. 왜냐하면 이거는 시중에 시판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강의를 하는 사람들한테만 요거는 제공되는 거고, 그래서 여기에 있는 요 테스트 뱅크 중에서 좋은 문제 여러분들하고 또 다 풀게 될 거예요.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여기 테스트 뱅크가 다 영어로 되어 있는데 이걸 한글말로 번역해 가지고 그렇게 출제하는 경우도 되게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요거 같이 풀어보면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라는 거. 자, 그리고 우리한테 가장 좀 약간 위협적인 경쟁 상대들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피트와 MD를 준비하고 넘어오는 학생들. 대략적으로 피트나 MD 같은 경우는 8월 달에 시험을 치거든요. 그렇게 해서 8월 달에 시험 치고 나서 그 다음에 9월 달 돼서 이때까지 공부한 게 조금 약간 아까우니까 그래서 편입을 한번 해보자 라고 해서 도전을 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9월 달 되면 또 인원도 폭발적으로 늘어나고요. 자, 그래서 그런 학생들은 MDP 기출문제를 다 풀고 오는데 근데 우리만 못 풀어봤다는 건 말이 안 되겠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5, 6월 달부터 조금씩 단원별로 찢어서 그렇게 해서 여기 있는 기출문제를 여러분들하고 같이 풀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피트를 한 학생과 그 다음에 피트 MD를 한 학생과 그 다음에 편입만 준비한 학생에 대한 갭이 차이가 아무것도 없도록, 그 다음에 또는 제가 좀 더 더 넓은 범위를 제가 커버를 하기 때문에 오히려 편입만 준비한 학생이 훨씬 더 유리한 그런 이제 형태를 만들어 드려요. 자,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나올 수 있는 시중에 풀려 있는 또는 시중에 나오지 않은 그런 이제 문제들을 모두 다 풀어볼 거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주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1년 동안 어떻게 공부를 할 건지 보시면, 그래서 지금 1월 달에 개강을 했어요. 그래서 기초과정 지금 진행하고 있고 얘들은 주 1회로 7주 과정으로 간단하게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뭐 기초과정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조금 약간 화학을 좀 잘 못하거나 고등학교 때 화학을 안 했거나 고등학교 때 화학을 하긴 했는데 하나도 기억이 안 난다거나 잘 모른다거나, 그래서 그런 학생들을 위한 어떻습니까? 강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3월달, 4월달 되면 기본과정에 들어가는데 이때 우리가 가장 괜찮은 일반화학 책인 줌달 일반화학을 쓸 겁니다. 그래서 그 줌달 일반화학으로 한 권을 통째로 다 털어내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왜 하필이면 줌달이냐면 보통 일반적으로 옥스토비는 여러분들이 처음 접하기 너무 어렵고요. 그 다음에 줌달이 가장 어떻게 보면 중간 정도의 평이한 난이도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줌달을 좀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고대 지정 도서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 이화여대 지정 도서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줌달을 사용해서 3, 4월 달에 모든 그 내용을 한번 전부 다 공부를 하게 된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뭐 이론 다 공부했으면 우리가 문제를 조금 약간 풀어봐야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단원별 연습 문제, 우리가 3, 4월 달에 배웠던 이 내용을 복습하는, 그리고 이제 문제를 풀면서 복습하는 이런 이제 단계가 될 거고, 그 다음에 7, 8월 달에는 고급화학이라는 파트가 있습니다. 자, 요거는 제가 다음 슬라이드에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9월 달부터 12월 달에는 기출 예상 문제 그리고 파이널 모의고사 이렇게 쭉 문제풀이로 진행이 돼요. 자, 그리고 그 여름방학 때 들어오는 학생들을 위해서 그래서 3, 4월 달에 했던 그 강의를 7, 8월 달에 한 번 더 간단하게 반복하는 형태의 단기 완성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유기화학을 해야 되는 학생들도 있기 때문에 유기화학에 대해서도 말씀해 드리면, 자, 유기화학은 9월 달부터 시작합니다. 4개월 만에 어떻게 하나요?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이 있는데 4개월 만에 모두 다 마스터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자, 그래서 9, 10월 달에 유기화학에 대한 이론을 쭉 진행할 거고 그 다음에 11, 12는 기출 예상하고 그 다음에 파이널 모의고사를 같이 엮어가지고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넉 달만 해도 충분히 완성이 가능하다는 거. 그죠? 자, 그러면 고급화학은 도대체 뭐냐? 자,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일반화학에는 간단하게 소개가 됩니다. 그런데 보통 좀 자세한 내용은 전부 다 전공화학에 다 들어가 있고요. 그런데 우리가 그 간단한 걸로만 해서 답을 작성을 할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어떻게 보면 전공화학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MDP나 편입시험에 굉장히 배점이 큰 어떻습니까? 고난도 문항으로 등장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걸 맞춰야 합격에 좀 더 많이 가까워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구성은 뭐냐면 유기화학 기본. 자, 기본 유기화학이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올해까지 해서, 그러니까 작년까지죠. 작년까지 해가지고 제가 그 유기화학을 합성을 제외한 나머지 파트를 싹 다 가르쳤어요. 진짜 합성을 뺀 나머지는 싹 다 강의를 해드렸는데 올해 처음으로 연대와 고대가
합성 문제가 한 개씩 나왔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조금 더 유기화학을 좀 더 추가를 할 생각이에요.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한테 따로 유기화학을 들으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돼버리면 여러분들 부담이 너무 커지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조금 약간 고급화학을 좀 리뉴얼을 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필요한 부분들을 좀 더 많이 보충을 해드릴게요. 자, 그리고 분광학이라고 얘기하는 IRMS, UV, NMR. 자, 잘 나오는 파트는 아니지만 그래도 약방의 감초처럼 한 번씩 등장을 하는 거기 때문에 안 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어떻게 보면 고급화학에서 제일 중요한 파트죠. 그렇게 해서 무기화학의 금속 배기화학 이쪽 파트도 제가 상세하게 설명을 해드릴 거고, 그 다음에 물리학 파트의 요 양자하고 연력학 이쪽 파트도 여러분들한테 전부 다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자, 그래서 고급화학은 제가 그냥 멋대로 그냥 요거 그냥 나오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구성한 과목이 아니고 기출을 분석해가지고 직접 제가 구성한 과목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기출 문제에서 나온 이 파트의 이론을 꼼꼼하게 공부를 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제일 관심 있어 하는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할게요. 자, 연대와 고대는 난이도가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 그래서 같이 묶어서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대는 특별하게 지정도서는 없어요. 자, 그런데 보통 연대에서는 일단은 뭐 준달이라든지 브라운일 같은 이런 일반학 교재를 사용을 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고대는 지정도서가 준달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제 고대 화학과 같은 경우는 옥스토비를 사용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탁과 같은 경우에는 준달 일반학을 씁니다. 자, 그런데 뭐 요거만 해서 그 지정도서가 정해져 있어서 그것만 판다고 해서 문제를 다 풀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지정도서는 진짜 말이 그냥 지정도서고 참고도서일 뿐 거기서 문제를 낸다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그 연고대에서 나오는 기출문제를 보면 훨씬 더 고급 난이도를 가지고 있는 그런 이제 형태로 생각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연대 같은 경우에는 서술형 큰 문항이 4문항입니다. 물론 이제 한 문항당 소문항이 한 두세 문항이 달려 있고요. 그리고 객관식은 좀 생각보다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래서 뭐 좀 많이 쉬운 편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객관식이 15문제 나오고, 그런데 중요한 건 객관식 전체 배점보다 서술형에 대한 배점이 훨씬 더 커요. 그래서 그만큼 서술형을 많이 맞춰야 합격권에 더 가까워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고대는 모두 다 서술형입니다. 객관식이 없어요. 그래서 큰 문항 10문항인데 여기서 소문항이 두세 문항 정도 이렇게 붙어 있는 그런 이제 형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공부를 할 거냐, 일단은 화학은 첫 번째도 두 번째도 이론이에요. 그래서 이론을 진짜 꼼꼼하게 공부하고, 그리고 제가 어떻습니까 특별하게 하고 있는 그런 고급 화학 파트 전부 다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걸 꼼꼼하게 공부한 다음에 단원별, 그 다음에 주제별 문제풀이를 열심히 하시면 되겠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중앙대 같은 경우에도 특별히 지정도서는 없어요. 자, 그리고 일반화학하고 유기화학에서 굉장히 극소량이 출제가 됩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서 나오는 유기화학은 우리가 고급화학에서 나오는 유기화학으로 충분히 커버가 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1시간에 30문항인데 이게 문제 난이도가 그렇게까지 높지는 않습니다. 아니지, 말 잘못했어요. 그래서 문제 난이도가 생각보다 굉장히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엄청 부족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최대한 빨리빨리 문제를 푸는 그런 이제 여러 가지 문제풀이 스킬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렇게 해서 요거는 대비를 일단은 준달이라든지 옥스토비 요거 둘 다 보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일단은 꼼꼼하게 공부한 다음에 그 다음에 연습 문제 좀 많이 푸시고, 그렇게 하고 내가 금방도 얘기했지만 빠르고 정확한 문제풀이 스킬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요거는 연습을 좀 많이 해야 돼요. 그죠? 자, 유기화학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고급화학에 포함된 걸로 해도 충분하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이대는 이대화학. 자, 요거 같은 경우에는 지정도서가 따로 있지는 않습니다. 의대 같은 경우는 준달이라고 박혀 있지만, 근데 보통 일반적으로 그렇게까지 막 난이도가 엄청 높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그리고 거의 대부분 일반학에서 좀 많이 출제를 하고요. 자, 그리고 얘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조금 뭐라고 하죠? 문제수가 좀 많은 편이에요. 30문제에서 이제 어떻습니까? 30문제가 조금 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대략적으로 시간 같은 경우에는 문항수에 따라서 조금씩 또 더 다르게 이렇게 그때마다 조금씩 바뀝니다. 자,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난이도는 그렇게까지 많이 높진 않지만, 맞죠? 그런데 이제 얘가 내가 중상이라고 했던 이유는 20지 선다형이 있거든요. 그래서 20지 선다가 뭐냐면 저기 뒤에 답을 다 몰아놔요. 그렇게 해서 답이 이렇게 20개 정도가 이렇게 몰려 있고 거기서 이렇게 찾아서 적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 때문에 좀 생소한 그런 형태가 있어서 그 학생들이 조금 약간 어려워하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내가 난이도를 중상으로 이렇게 이제 체크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예요. 줌다라고 스토비를 둘 다 보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론 꼼꼼하게 학습한 후에 연습 문제 풀면 되겠고요.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로 조금 약간 얘는 특징이 그래요. 좀 숫자가 더럽게 나와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소수점 이하로 막 이렇게 뭐 뒤에까지 이렇게 숫자가 달린 경우가 꽤 많아요. 그래서 적당하게 계산기도 사용하지도 못하는데 좀 적당하게 숫자를 끊어서 주면 될 건데 좀 약간 출제를 하는 사람이 좀 귀찮은지 그냥 그 일반학 책 뒤에 있는 어떻습니까? 그냥 굉장히 복잡한 숫자들을 그냥 그대로 써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좀 약간 계산 연습이라든지 적절한 근사에 대한 스킬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추가적으로 연습을 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경희대 화학입니다. 경희대는 그 지정도서 따로 없는데요. 그래서 일반화학하고 유기화학 둘 다 출제가 돼요.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유기화학이 절반을 차지하는 그런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유기화학이 엄청 많이 출제가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얘는 유기화학을 따로 공부를 하셔야 되고 그리고 제가 아까 얘기했던 그 유기화학에 대한 합성 9월 달부터 한다는 거 있었죠? 그래서 그걸 따로 여러분들은 공부를 하셔야 돼요. 요건 어쩔 수가 없어요. 자,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모두 서술형으로 진행되고 얘들이 말이 서술형이지 얘 같은 경우는 논술이거든요. 왜 그렇게 됐는지 뭐 논거를 설명하세요. 어떻게 논술하세요. 이런 경우가 되게 많기 때문에 답 쓰는 요령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좀 약간 특별해요. 그래서 일단은 공부를 다 하시고 연말 되면 시험 전 정도 되면 제가 그 경희대 같은 경우에는 답 쓰는 요령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제가 특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할 때 여러분들 추가적으로 특강 들으시고 답 쓰는 요령 같은 거 익혀서 시험 보러 가시면 되겠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줌다라고 스토비 요거를 이제 기본적으로 해서 여러분들 그 일반학을 대비하시고 유기화학 같은 경우에도 전공소적 보통 일반적으로 맥머리 기준으로 해서 1장부터 24장 그러니까 한마디로 MD 범위예요. 그렇기 때문에 MD 범위를 넘어서는 범위들도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어떻습니까 유기화학을 전체적으로 꼼꼼하게 공부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필요한 부분들은 다 얘기를 해드렸어요. 자, 그렇게 하고 얘는 2016년도 합격한 학생들 명단이고요. 자, 그리고 요거는 2017년도는 연대가 좀 약간 소량 뽑았어요. 그렇게 해서 뽑는 인원이 적어가지고 좀 전체적으로 좀 적었고, 그리고 재작년이죠. 재작년 2018 대비 들어갔었을 때는 그때는 뽑는 인원이 대폭 증가해가지고 요렇게 어떻습니까 학생들이 좀 많이 합격을 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고대나 이대나 그 다음에 중대나 경희대도 이렇게 쭉 적었고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명단이 올라온 학생들은 최소한 제 강의를 2개 이상. 그러니까 제 강의는 한 개당 2개월 과정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2개월 과정짜리를 2개, 즉 4달을 저랑 함께 해주신 그 학생들에 한해서 그리고 제가 여기에다가 올려도 되겠냐라고 얘기를 했을 때 동의해준 학생들만 그렇게 해서 올렸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합격생이 훨씬 더 많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자, 요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인강 듣고 그 다음에 뭐 Q&A 같은 거 뭐 질문 있으면 제가 그 Q&A를 올리면 제가 답변을 할 수 있는 일종의 선생님들만의 공간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서 뭐도 할 수 있냐면 강의 듣고 그 다음에 질문도 올리고 그 다음에 제 강의에 대한 수강평도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수강평가한 결과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2015년도에 그 김영편입이랑 내가 UT랑 같이 합평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때 김영편입 들어온 이후로 일단 2015년도부터 지금 현재까지 단 한 번도 불만족한다는 이제 평가는 받아보진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앞으로 저랑 계속 또 1년 동안 이렇게 함께 하게 될 건데 여러분들이 합격할 수 있는 강의 그리고 여러분들이 만족할 수 있는 그런 강의들로 제가 많이 그 강의를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자료도 풍부하게 준비할 수 있도록 제가 많이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오늘은 여기까지 얘기를 하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